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문학여행 제18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런의 생애와 역사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구런의 문학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런이 썼던 시들을 중국 문학사에서는 초사를 합니다. 초나라에서 성행했던 사, 그런 뜻에서 초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구런의 문학 작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지구에 있었던 모든 문학 전체에서 이렇게 세련되고 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은 없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시인이 구현이다 할 정도로 멋진 글입니다. 명문이에요.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작품을 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초사다, 그런 걸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부사라는 겁니다. 어부사.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나오면 좀 귀찮지만 이제 어부사 정도는 한문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런이 기방, 이미 추방됐다. 구런이 이미 추방을 당해서 유는 노는 거죠. 어디 노느냐? 강과 호수들이 있는 그런 곳에 맨날 산책하면서 거닐면서 노니까 그걸 이제 유강담, 행음, 걸어가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가느냐? 택반, 이 앞에 강담이나 택반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목 같은 거죠. 목 같은 거와 호수 주변, 그런 가를 거닐면서 읊었다. 혼자 그냥 시 같은 거 막 읊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은 안색은 초췌하고 형용은 고고, 삐쩍 말랐어. 나처럼. 고고 삐쩍 말라가지고 기름기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어부가 그 강이니까 강을 이제 어부가 배를 지어서 가다가 군을 본 겁니다. 딱 길에 보더니만은 어부가 어부가 보고는 기언이 문지왈, 물어서 가로되, 자, 그대는 당신은 삼녀대부가 아니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삼녀대부 했지요. 왕실. 그 초나라 왕실은 신라처럼 삼성이라 그랬죠. 삼성의 왕실 제실과 그 가족들 돌보는 그 대부였잖아요, 구런이. 그들은 삼녀대부가 아니십니까? 그렇게 높은 벼슬 가지고 하고 어째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어째서 그 높은 벼슬을 왜 서울에 안 있고 여와 있습니까? 물으니까 구런이 대답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새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 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나 혼자 깨끗하다. 온 세상이 다 탁한데 나 혼자 맑다. 많은 사람이 다 취했는데, 독성, 내 혼자 깨어나 있다. 다 술 취해 있는데 내 혼자 술 안 취했어. 그래서 그런 고로 기음방, 추방을 당했다. 추방을 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말합니다. 성인이란 불응체우물, 성인이라는 존재는 엉키지 않는다. 어디에?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 사물,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불응체, 그렇게 엉키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불응체 우물.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서도 엉키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 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세상과 더불어 흘러가는 거다. 머물지가 않아요. 성인은 흥청물은 흥청물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말합니다. 글쎄 모든 세상이 모두 다 탁하면은 왜 휘졌다는 뜻입니다. 굴 휘졌습니다. 뭘 휘졌느냐? 네 흙탕물이죠. 우정물을 양. 우정물이 이래 우정물이 같으면 온 세상이 다 흐리면 그 흐린 물이잖아요. 우정물이거든. 황토물이야. 그 휘저어가지고 그 파도를 싹 얹어가지고 얹혀서 같이 쫙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인, 개취 다 취했으면은 왜? 이 포짝 씹답니다. 씹다. 기조. 찌꺼기 조자거든. 이 마실 철이거든. 기리. 술찌꺼기 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취했으면은 술 살 돈이 없으면은 술찌꺼기라도 먹고 같이 취해가지고 있지. 왜 혼자 안 취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고 이래 하면 된다. 흑당물이면 흑당물대로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 다 취했으면은 술 없으면 찌꺼기라도 짜서 먹고 그래 하지. 하고 심사 왜 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고하게 하는 해서 자령 스스로가 추방당하는 짓을 했느냐 말이 돼요. 그때 어부가 어떤 사람 같아요? 어부가 도사예요. 노장을 터득한 도사입니다. 그럼 구란도 질 수 없어. 구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구란이 대답합니다. 나는 뭔지 난 이런 말 들었어.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목욕하는 거거든. 금방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모자를 털어서 쓴다. 금방 목욕했는데 모자 못 묻었으면 안 되니까 갓을 털어서 쓰고 금방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 안능 어찌 못하리요 어찌 안 하리요 그런 뜻입니다. 안능이 하물며 이 찰찰 맑고 깨끗한 몸으로 어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겉으로 몸만 깨끗이 하는 거고 그런 대답하는 것은 목욕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깨끗이 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안능이 신 몸을 깨끗하게 가지려면 어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수, 물지, 문문. 예. 문문은 더럽고 욕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 몸을 깨끗한 이 몸으로 어떻게 더러운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더러운데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 우상류. 상류라는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에 가서 영하면 뭐일지라도 디스파이트 그런 겁니다. 상류 강에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강 고기의 뱃속에 장사 지낼지라도 어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더럽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장사를 지낼지라도 안능이 호집에 어떻게 희디시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몽세속지 진에 이 세상의 세속에 티끌로 뒤집어 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취하고 더럽고 혼탁하게 해도 깨끗한 몸으로는 그래 할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다 더러워져도 난 그래 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약간 좀 이 손은 이제 좀
웃는 게 주목되잖아. 약간 좀 비꼬는 투로,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고, 노를 지어서, 노를 이제 두드리면서 지었습니다. 이 배짱을 탁 두드리면서 노를 지어 가면서, 가면서, 가버렸, 지으면서 간 겁니다. 갔는데, 네, 이제 그냥, 그러니 그렇게 대답하니까, 딱 두드리면서 그냥 가면서 끝내 마침내 노래해 가로되 혼자 노래 부릅니다. 코너를 부릅니다. 창랑이라는 건 물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강물 이름이 창랑이라 그래요. 창랑지수가 맑으면은 창랑지수가 청액, 맑으면은 가히 이건 이제 탁입니다. 짓을 탁이죠. 세탁하는. 내 각근을 씻고 창랑지수가 탁해 흐리면은 가히 탁아족 내 발을 씻으면 되지. 세상이 맑으면은 나도 깨끗한 게 어울리고 가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은 가끈 안 씻고 그냥 이제 발 씻으면 되지 않느냐. 어? 그러면서 마침내 가면서 불부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어때요? 이요. 이 명시입니다. 명시예요. 그럼 이 속에는 한 지사의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명시예요? 그냥 구런이 그냥 옳다 이러면 별로예요. 근데 너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 안 살고 편하게 산다. 누구냐? 바로 노장풍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대비시킨 겁니다. 이 대비시킨 것이 이게 위대한 문학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구런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구런을 상상해서 지었다고도 하는데 그냥 구런 어부사 이렇게 다 말해요. 자, 사기 열전에 사마천은 우리가 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서 구런 가생 열전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열전에 구런은 구런이고 가생은 뭐냐? 구런에 대해서 가생이라는 사람이 쓴 열전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사마천이 사기에다 그대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가생은 누구냐? 가시성을 가진 그 선비야. 그 당시 지식인이 구런의 이 죽은 곳을 지내가면서 구런이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한 대학자였느냐. 그것을 열전을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사마천이 명문이기 때문에 사기에도 옮겨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말 읽으면 이래 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씻고 나오기를 매미가 그 허물을 벗고 말하자면 아까 어부사하고 비슷하게 이어지죠. 그 진흙탕 속에 있어도 나와서 깨끗하게 다 씻어. 그래 하기를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듯이 진해 티끌하고 투덩이죠. 진해 위를 날아올라 세상의 더러움에 젖지 않아 진흙 속에서도 희어서 찌꺼기가 되지 않도다. 이것이야말로 그 뜻으로 해와 달의 빛남과 견줄만하다. 이게요. 추차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 그 뜻이야말로 수여 일월 해와 달과 함께 빛을 가히 견줄만 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구런의 그 결백 청렴함이 해와 달과 같이 밝고 투명하고 밝다.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상급의 평가죠. 인간에 대한 최상급의 평가다. 그래 봅니다. 자, 이 구런요.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 코로나 풀리면은 구런의 문학관을 꼭 가보세요. 굉장히 볼 게 많아요.
반드시 기억했다고 가보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생애 다 했죠. 생애 하면서 볼 거 많았죠. 이미. 아, 저긴 가봐야 되겠다 생각 들죠. 근데 여기는 일반 기행가만 가볼 수 없어요. 딱 여러분들 팀 만들어서 불은 그냥 딱 가봐야 됩니다. 생가와 이 빠져 죽은 데, 명라. 아, 지난번에 했죠, 명라. 그 두 군데를 따로 가봐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구런을, 광마략, 꾸어모로라는 광마략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20세기 중국 루카치다. 중국 최대의 지식인입니다. 뭐, 그야말로 그냥 대석학이에요. 예, 광마략이 이제 중국 간처자 만들 때도 제일 큰 활약을 했고, 이 사람은 뭐, 의학분이 아니고, 사상사, 역사, 문학평론, 문학 연구, 고대 문헌 자료 섭렵, 그 고고학, 이런 것까지만 전반에 걸쳐서 박학다식한 최대 학자였습니다. 그 광만학 하면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광만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자인가. 이 사람이 구런이라는 역사극을 써요. 이 극자입니다. 극자를 이렇게 써요. 구런을 썼거든. 이게 1942년에 썼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중요 인물을 보면 구런, 삼녀대부 구런. 삼녀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죠? 구런의 여동생이라고도 하고, 시녀라고도 하고, 애인이라고도 하고, 구런의 존경자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여자야. 16살 정도로 구런을 사모하는 여자로 이 드라마에서는 이건 이제 광마략은 그렇게 본 거죠. 여동생이 아닌 걸로 본 겁니다. 선년 이름이 참 이쁘죠. 송옥은요, 조사의 시인입니다. 구런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구런이 막 핍박받을 때 이 제자가 그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봐요. 송옥. 상관 대부는 감투 이름입니다. 감투 이름은 장관쯤 돼요. 근상. 이게 이제 나쁜 사람. 구런을 망치는 사람. 나쁜 관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완전히 친일파입니다. 진나라파거든. 우리가 지난번 생애에서 구런이 친초, 그야말로 애국자, 초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 나온 은상, 자란, 정수, 자초, 초배왕, 장이 이것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서 친진파야. 진나라를 도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구런이 궁지로 몰려서 두 번째 귀양 가서 자살했잖아요. 지난번 강의 기억나죠?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여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 그 실존 인물이 아닌 걸로 이제 하백, 낚시꾼으로 나오고, 어부도 하나 집어넣고, 이런 영감, 이건 정수 아버지입니다. 이 정수, 이 여자 그 아버지,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편들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욕한 사람들. 이게 이제 법무사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한번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유식해져요. 광만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지성이로 역사하고 좀 달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런 이름 만든 거야. 자, 이래 됩니다. 스토리가. 이 드라마 보기 싫은 분 이 얘기만 들으면 드라마 알게 됩니다. 남모라는 감투를 쓴 정수가 여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구런은 자기 방으로 좀 와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구런이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막 머리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총에 받고 말고 쓰러지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부축해야 되죠. 예? 그걸 부축하거든. 하니까 이 여자가 괜히 구런 가슴에 묻히는 척 이래 하는 거야. 그때 왕이 들어와요. 왕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런을 미워하는 상관대부 하고 타락한 관료들 함께 딱 들어다 보니까
왕이 총애하는 여자를 구란이 끌어안고 있거든. 어때요? 이게 장희가 만든 각본입니다. 딱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표변해가지고 3년 뒤에 보고 이 구런이잖아. 그래서 이 손 놓지 못하겠어요. 구런을 왕 앞에서 바로 패덕한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 사회라는 게 이렇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 투옥 당하거든. 이 뭐냐? 소진장이 말 잘하는 있죠. 이 각본이 요래 짠 거야. 멋진 각본이죠. 이런 각본 짤 줄 알면은 다 정당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질 해쳐먹는단 말이에요. 구런은 이 속에서 갇혀가지고 참을 수 없다. 근데 미친 사람 취급해 자기를. 손가발에 형구가 차 있어. 목에는 긴 쇠사슬 치워진 상태. 국제가 신나를 토란 독백. 이 독백이 세계 문학사에서 남을 만한 명장면입니다. 그런 독백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굴은 바람과 천둥 번개를 향해서 바람아 포효하거라. 힘껏 울부짖거라. 이 암흑 속에 모두 잠들고 깊은 꿈 속에 빠진 채 죽어 있을 때야말로 너가 울부짖을 때에는 힘껏 울부짖어라. 너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을 꿈속에서 불어낼 수도 죽은 것들을 살려낼 수도 이 쇠땡이보다 무거운 눈앞에 어둠을 날릴 수도 없구나. 천둥 번개 아무리 쳐도 장관이 또 없어지지 어둠 못 없앱니다. 요겁니다. 이 원문이. 넓고 끝없이 펼쳐진 파도여 광대하고 끝없는 위대한 힘이여. 그것은 자유여 그것은 춤이며 음악이며 시로다. 아 이거요. 여기에 나오거든. 나 호호탕탕 즉 무변 무제 즉 위대 즉 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냐. 이거야말로 자유고 이거야말로 무용이고 이거야말로 음악이고 이거야말로 시다. 아, 이 우주 위대한 시여. 바람아, 천둥아. 번개야. 너희들이 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비추는 모든 것들이 시고 음악이며 춤이다. 우주 위대한 예술가들아 마음껏 너희들의 힘을 펼치거라. 끝없는 분노를 터뜨려 이 어두운 우주를 어두운 우주를 폭발시켜라. 폭발시켜라. 예. 이게 폭발시켜라. 폭발시켜라. 이런 겁니다. 아, 번개여. 너는 우주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다. 칼이다. 나의 장검은 빼앗겼다. 너는 나의 장검을 빼앗아 갔을지언정 나의 보이지 않는 장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칼은 못 뺏어가. 번개여. 우주의 검이여. 그리고 내 가슴 속의 검이여. 칼을 내리쳐라. 내리쳐라. 내리치거라. 쇠덩이보다도 더 견고한 암흑을 잘라라. 잘라라. 잘라버려라. 이 독백입니다. 난 이게 뭐 세계 희곡문학사에서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독백이라든가 뭐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것보다 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명문 같아요. 이래 이제 이 드라마가 구런을 독살시키는 음모가 진행 중에 근데 이제 구런이 살려두면 안 되니까 옥에서도 그냥 독살시켜 버리려고 그 음모가 진행 중인데 한 농민이 지금부터 이제 광말하기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한 농민이 구런을 탈출시켜요. 그럼 탈출시키는 걸로 하면서 끝납니다. 드라마가. 구런은 이런 충신을 강물에 투신 자세에서 빠져 죽은 걸로 하기 싫다. 살려라. 이런 걸로 끝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창작 비화가 나옵니다. 광말약이 1월 10일 밤에 완성했다고 탈고 날짜를 밝혔고 10일 만에 집필해요. 이 명작을. 근데 왜 그랬느냐. 집필한 거는 10일이지만은 머릿속에서 쭉 구상한 거는 몇 년 동안이에요. 거의 몇십 년 동안 합니다. 그런 가지고 내가 한번 써야지. 그랬다가 메모해놨다가 쓰는 거는 10일 만에 썼어요. 이 10일 만에도 구런이 강진도 갔다 왔고 소련 대사관 모임에도 갔다 왔고 영화도 보고 왔고 일상 계속하면서 하루 집필 시간은 4시간
40시간 걸려서 탈고한 글.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글을, 수필을 한 편 쓰는데 쓰는 시간은 짧아요.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고 오랫동안 있어라. 못 익었을 때 그때만 이렇게 딱 쓰는 시간은 짧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장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각답게 구모로는 오막 사극 구런을 어떻게 썼나 해서 초나라 철전지 원수 장의, 소진 장의 마찰하는 이 진나라에 붙어가지고 연형 정책을 펴가지고 다른 나라 다 침략해서 진나라가 통일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죠? 근데 이게 광만약은 역시 석학인 게 이걸 보면요. 중국 통일에 가장 귀한 사람이 아마 장의가 아닐까. 구런도 충신도를 알아줘야 되지만은 장의를 일방적으로 욕할 수도 없다. 긴 역사를 보면은 장의야말로 중국 통일에 이론적인 제공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보면 광만약이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사학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 품격이 느껴지는 대화체에다 여성의 기록을 벗어난 상상력을 가미시킨 영드라마. 이게 구런이란 걸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초사하면은 작품 예를 들어 하면 구런, 조사 이걸 들거든요. 조사. 초나라에 성행했던 사라는 형식의 문학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초사하면은 시경 이후에 초나라에 성행했던 문학 장르로 사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초나라가 처음 나왔다고 초사라고 붙였고 여러 양식으로 변모했는데 한나라 때 유양이라는 평론가가 나와서 초사를 편찬해요. 그래서 문학사에서도 초사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구런에 뛰어났고 아까 소옥 나왔죠. 구런의 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작품도 이 유양의 초사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작품집 초사에는 구런의 이소, 전문, 구가, 구장 등 구런의 작품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원유, 복거, 어부 이게 지금 내가 했던 그 어부입니다. 어부사. 등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추정도 하는데 그냥 구런 지은 걸로 해도 된다. 난 구런 지은 걸로 보고 싶어요. 형식에서는 초나라 작품들은 통상 감탄사입니다. 역하고 이제 느낌표 딱 찍는 거. 해. 아까 그 초사에 보면 해가 많이 나왔죠. 감탄사가 자주 들어가면 아주 낭송하기 좋습니다. 시와 산문의 중간 양식이고, 그럼 이게 중국 문학이요. 크게 나누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북방은 리얼리즘, 시경은 리얼리즘이 많아요. 낭만적인 것보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쪽 이제 이 밑에 장강으로 내려올수록 낭만주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나라는 남쪽 지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사가 제일 지금까지 나온 중국 문학 중에서는 로맨티시즘이 강한 문학입니다. 낭만주의죠. 리얼리즘, 낭만주의.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소입니다. 이게 구런의 명문이라는 거예요. 최고 명문 이소라고도 해요. 구런의 최고 명문 하면 이소. 이걸 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소라는 말은, 소란한 것을 멀리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수를 만나는 걸 뜻합니다. 소란한 것을 떠나서 근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 근심을 만나는 것. 수에 갇히는 것. 근심에 갇혀버리는 것. 그 연결을 보면은 sadness of separation. 그런 뜻입니다. fallen into sorrow. 슬픔에 빠져버리는 것. Eligion encountering sorrow. 이런 식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 세상이라는 게 다 근심이고 슬픔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소란 말이에요. 자, 이게 대표작인데
중국 남방문학 로맨티즘의 최고 걸작이다. 북한 북방의 시경과 쌍벽을 이루는 374구 장시, 이게 이소입니다. 구런이 요때 지었다고 알려졌는데 사기에서는 요때 지었다고 알려졌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구런이 지었어. 첫 유형 때 작품으로 추선해요. 서정과 서사를 교합시켜서 신하들의 모함으로 자기를 버린 조국 배왕을 그리워하는 우국충정과 정의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소, 근심, 독백체입니다. 서정적 주체는 자기 자신이야. 나.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정측, 자는 영균, 자기 이름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구른 앙카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문과 출생, 왕에게 발탁되어 혁신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충직하게 봉사하는 거. 그래 하는데 충격을 몰아줄 뿐 아니라 도리어 모함당해서 북방으로 추방당해 겪는 억울함과 절망감에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이 신내유입니다. 이소. 신화와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을 그 해박한 거 가지고 막 다 그냥 시에 등장시켜요. 그 정치 당론도 해요. 초국 명운과 초나라의 국가 운명과 화학하는 과 운명과 인민의 생활을 이 시에 다 담아내. 근데 역시 갑갑해. 그 이제 하도 자기 알아주는 관료들도 왕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 그러니까 충고를 해. 하니까 모든 점쟁이들이 자기에게 충고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떠나버려라, 이 나라를. 당신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주는 나라로 가라. 당신 같은 능력 가지고 왜 그래 고생하느냐. 다 그래 충고합니다. 이 시에 보면. 자, 그래 충고하는데 삶이란 이 시의 주인공처럼 언제 어디에서는 누구나 그랬거든요. 진실을 외면당하고 허위와 날조가 도리에 설치되는 게 초나라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시 구절 요래 나옵니다. 명구절이. 어딘들 방초 없는 곳이 있으라. 방초라는 향이 나는 불. 어딘들 좋은 곳이 없으라. 그대는 의하여 옛지만 생각하나. 하소 복 무방초해. 이 해입니다. 감탄사 나오죠. 너 하회호고 어딘들 가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하필이면 왜 고국만을 너는 품고 있느냐. 왜? 그래서 온 천지를 신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귀신처럼. 천계를 헤매보지만은 이상적인 지도자 훌륭한 정치 모습은 초나라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에 다 없어요. 이래서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주 공간을 헤매고 있어. 스케일이 크죠. 이런 방황 중에 햇빛이 하늘에 올라 문득 저 고향을 내려다볼 때 종도 슬퍼하고 내가 타고 가는 말도 그리움에서 돌아보면서 나가지를 못해요. 이거절요. 그냥 돌아다니는데 땅 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타고 시종 거느리고 하늘로 막 마차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던데 이 나라 저 나라는 중국 천하를 돌아다닌다 보다 보니까 자기 모국 초나라에 온 거야. 그러니까 초나라 자기 고향하고 궁궐이 보여. 근데 거기서 하인들과 말이 우뚝 서 있는 잠깐 서가지고는 그걸 내려다보고 갈 줄 몰라요.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인과 말조차도 목이 그렸다는 걸 싫어하며 주인공도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다 목을 그리워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해서 나도 있을까 하다가 막상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라. 그 절망적인 데서 노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나라에 사람 없어 날 알아줄 일이 없는데 의 고향을 그리워하랴. 함께 좋은 정치 하나니 없는 바엔 나는 평함 계신 곳 찾아가리. 나라의 국무인 막아지해. 이것도 해가 나오죠. 이것도 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노래처럼 읊기 좋은 시죠. 나라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고향을 내가 그리워해서 품다는 건 그리워하죠. 뭐하랴. 올바른 정치,
아름다운 정치가 막 없는데 차라리 평함이 있는 대로 가자. 말과 하인들도 안 가고 있으니까 나도 있자고 생각하다가 에이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여기 못 있다. 이수만 뭐 지역밖에 안 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럼 평함은 누구냐?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방에 투신했던 충신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초강 죽었다는 충신이라는 설이 있고 이 사람에는 평조 34대 예손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무평과 무함이란 두 인물 합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무평과 무함은 밑에 나옵니다. 무평은 작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무함은 작서는 이 점치는 겁니다. 음양오행. 옛날에는 의사나 무당이나 같이 봤어요. 같은 계층으로 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갈까 보다. 이게 이 시가 끝나는 이소 마지막 구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 구가. 구가는 상강 일대에 전해오던 종교 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당 노래가 얼마나 명신가 전에 강조하던 거 기억나요? 무당의 가사들이요, 천하의 명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무가예요. 무당들 노래입니다. 무당들이 그냥 무당 춤추는 그게 아니고 시인이에요. 그 민간 영가였던 걸 구련이 성화시켜서 예술적 경지에 이르도록 무가를 성화시켜버린 겁니다. 초나라 때는 귀신 숭배를 많이 했거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귀신한테 아부했어요. 이런 풍속이 구가, 초사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가, 아홉 노래 그런 거죠. 그다음 구장은 이건 이제 우국충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에요. 첫 번째 추방 당했던 신경을 나타내는 게 추사, 생각을 그린다. 마음 답답하고 거심스러운 생각에 홀로 긴 한숨 쉬며 더욱 가슴 아프고 생각이 그냥 기어 트이지 않아. 마침 긴긴 밤 정말 길어라. 가을 바람에 추모고 빛깔 변하는 것 슬퍼라. 천극을 돌리는 축은 어이 그리 급한가. 천극을 옛날엔 다 돌린다고 봤으니까. 해도 뜨고 해서 돌리고 하는 그게 왜 이렇게 급하게 돌리느냐. 빨리 막 돌리니까 급하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구제라고 알려진 겁니다. 선행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어라. 예, 또 감탄사 들어가죠. 이름, 명성도 그냥 헛것으로 나는 게 아니야. 다 명성 날만 해. 수. 누가 은혜 베풀지 않는데 보답하면. 멋진 말이죠. 수. 묵시이유보해. 누가 사실 열매 맺지 않았는데 백 거둬들이냐, 수확하느냐. 이게 이제 이 시에 나오는 구장 중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 데서 네 번째 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강을 건너. 이것은 2차 유배됐을 때 섭강, 장강을 건너며 만일 내 마음 정직하기만 하면 멀리 몇 단 곳일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나는 마음 바꾸어 속세 따를 수 없어. 일생 배우고 공부하기 마련. 나도 정도 지켜 주저함 없이 겹친 어둠 속에 일생을 마치리라. 그냥 두 번째 가는 거니까 각오한 겁니다. 에이, 이제 나는 마음 굽혀서 세상과 타협하기 싫으니까 이래 내 일생 마치겠다. 각오하고 가는 그게 이제 장강을 건너며 섭강 여기 나타난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대표작입니다. 이 대표작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왜 천재라고 말하느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문이에요, 천문. 이것을
제목을 하늘에 묻다 혹은 하늘이 조화에 대해 지리하다 번역을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 모르는 의문투성이고 불만투성이야. 왜 신이 세상을 이따로 만들었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걸 다 물어. 묻다 보니까 몇 가지냐. 172가지야. 내가 본 문학작품 중에서 신에게 창조주에게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항의서가 이겁니다. 천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좀 지루하지만은 찬히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이게 천하의 명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의 영광과 고초와 고뇌를 두르게끔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풀지 못한 상과 천문지리와 천하를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자기 온정성 지심을 다했는데 안 돼. 도대체 인간을 운명 만드는 힘이 뭐냐? 답을 못 얻었어. 하늘을 온갖 조화로 우주와 삼라만상이 생겨났어. 천문기후와 동식물들과 사람은 모두 운명정한 하늘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질문 던지고 싶어졌어. 그래서 다소곳이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불안을 향해 항의하는 저항 의지를 담아내. 프로메테우스처럼. 하늘아, 너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시인의 자세가 느껴져요. 불가사의한 사실들 하나 열게 나가거든. 세계 문학사에서 이렇게 온갖 문제를 통틀어서 하늘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시비조로 물어본 문학인이나 철학자는 없어요. 지금도.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묻겠노라. 아득한 태초에는 우주 천지가 호돈했다고 말하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전하고 말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네가 태초에 살아봤어? 아니면 누가 전했어?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전해받았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신화문학을 하면 알아요. 세계 모든 신화가 태초에 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 다크네스 인더 케이오, 카오스에 어둠과 혼돈이 있어요. 그건 뭐 그 아메리카주에 있는 그 인디오들의 신화부터 인도 신화, 중국 신화, 뭐 주메르 신화를 비롯해서 기독교 그 성서, 구약 성서까지도 다 태초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걸 뺏겨 먹은 거죠. 그 묻습니다. 근데 구러는 그것조차도 추궁을 하는 거야. 그 어때요? 그런 신화를 쓴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거죠. 하늘과 땅의 빛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태초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오직 어둠침하고 흐리멍텅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태초에는 알았는가? 이런 그 태초부터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 자연과 인간 세상 하나하나를 쭉 적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72종, 172종 이렇게 갔단 말이죠.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천문이야. 하늘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시를 보면요. 이 시를 보면은 이 구름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 물론도 하늘은 대답 안 해. 하늘은 영원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이래서 인간 연주의 불합리함을 절감한 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불합리한 현상에 대하여 창조주에게 따져봐야겠다는 시다. 우주 생성, 천지 창조, 음양오행, 각종 신화와 전설, 역사와 권력, 모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사실들 망라한 것. 이런 경지에 이르노라면 이제 이 시인은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추론이. 나도 읽어보다가 이걸 보고는 이 사람 결국 죽겠구나.
이걸 쓰고는 이 뒤에 쓸 글이 없어요. 그가 하늘에게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해명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니, 그런 의문이나 질문도 않는 것이 현대 물질 문명에 도취한 현대인인지 모른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런의 조사가 남긴 위대한 문학의 세계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읽을 때 이제 내 생각을 하면서 한문을 함께 읽으면 더 감동적이고, 그냥 번역만 읽어도 아주 감동적인데, 번역은 읽으면은 감동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멋진 구절을 가서는 그 원문도 찾아가지고, 원문 안 찾으면 내 이 글만 봐도 여러분들 수필 쓸 때, 여러분들이 수필 쓸 때 써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원문을 해놨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구런 작품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한나라의 역사와 문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